저번 시간에 말했던 대로 우리가 12월부터 해서 1월까지 1월 말까지 해서 개념 원리를 끝낼 거고요. 근데 이제 개념 원리만 하면 당연히 이제 숙제도 너무 적고 공부량도 너무 적다 보니까 매번 이거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집 가기 전에 받아 가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수업 끝날 때 줄 거니까 받아 가시고, 그래서 숙제는 항상 요거까지 해오시는 게 숙제예요. 알겠죠? 프린트는 매일 올 때마다 하나씩 줄 겁니다. 진도 맞춰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월에 센을 나갈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올해 3학년 애들 기준으로 개념 원리랑 센을 같이 하니까 센이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뭐 공부를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뭐 별로 안 밀렸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둘로 나눈 거고, 근데 나눌 때 개념 원리만 하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추가 프린트를 내가 뽑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2월 말까지,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해서 한 3권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개념 원리로 한번 볼 거고, 프린트로 한번 볼 거고, 센으로 한번 볼 거니까 총 3번 정도 보고, 최소 중간고사까지는,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3번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수특이랑 모의고사로 한 바퀴 더 돌릴 거고, 중간고사 범위. 그 다음에 4월 달에 시험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혹시나 이제 그 영동문고에 센 재고가 없으면 일단은 개념 원리만 사셔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제 교재 안내가 개념 원리랑 센이랑 다 사라고 안내가 미리 돼버려서 내가 그냥 뒀는데, 일단은 센 재고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뭐 센 재고가 있으면 또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 개념 원리 사오시고, 알겠죠? 지금 없으신 분들 개념 원리 사셔야 돼요. 알겠죠? 사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꼭 저번 시간에 영상 찍어 놓은 거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수업도 경우의 수 복습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 앞에 내가 앞으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그거를 안 들으시면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그런 표정의 학생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되고, 결석하시거나 그러면 오늘 내가 카톡에 올린 것처럼 그 링크에다가 계속 올릴 거예요. 영상을 앞으로 매 수업마다 찍어서 올릴 거니까 영상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때 말했던 것처럼 확통 조교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이제 확통을 좀 한다는 애를 구해놔도 너네 모든 질문을 다 못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좀 괜찮을 텐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게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언제든 오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앞에 말했던 것처럼 월금에 분반을 하게 되면서 월금은 좀 힘들고, 화수목에 아니면 토요일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받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난 학원에 오기 싫다 그러면 저녁 11시 이후에 줌으로 받아 드릴 테니까, 1대1로 비대면으로라도 받아 드릴 테니까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반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요청을 하면 난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줘. 그리고 이제 내 눈에 보이면 웬만하면 이제 다 해주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소통을 합시다 좀. 알겠죠? 어색하겠지만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안 하면 결국 본인 손해야. 본인 손해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웬만하면 내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진도를 나가 봅시다. 첫 번째가 원순열이고요. 일단 우리는 오늘 중복순열까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열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순열이라는 건 결국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건 결국 고배 법칙을 따릅니다.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고배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사실 원순열도 그렇고요, 중복순열도 그렇고, 사실 이거 막 공식처럼 외워서 푼다의 개념보다는 고배 법칙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뭐 5P3 이런 거 있었잖아, 순열에서. 5P3이라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고, 그 의미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 3개를 나열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는데, 내가 요 1, 2, 3, 4,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5개고, 그 다음이 4개고, 그 다음이 3개다. 이런 식으로 고배 법칙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P를 안 써도 고배 법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순열도 마찬가지고요, 중복순열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처럼 적혀 있어요. 여기에 원순열의 수는 n분의 n팩 해가지고 n-1팩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정사각형, 뭐 정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서 공식처럼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따로 안 볼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겠다? 그냥 고배법칙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그 고배법칙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번 시간에 내가 이런 걸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합의법칙이라는 걸 배우고 고배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런 거 있었죠. 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2의 배수 50개고 3의 배수 33개고 그들을 더할 건데 더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있다. 그게 6의 배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 6의 배수 16개를 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치?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중복이 생기면 뺍니다.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건 뺄셈밖에 안 배워. 그런데 특정 몇몇 학교들은 분할이라는 걸 배운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사실 분할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7개의 어떤 공이 있는데 내가 얘를 2개, 3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7개 중에 2개를 고르고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 3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곱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2가 중복이고 고배법칙이다 보니까 뭘 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정확히는 2로 나눈다. 그래서 합의법칙에서의 중복은 뺄셈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고배법칙에서의 중복은 나눗셈으로 해결을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 영상을 들어야겠죠. 안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원순열에다가 적용시키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잘 봐. 원순열이라는 게 사실 원순열의 정의가 여기 적혀 있죠. 그런데 나는 좀 원순열의 정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뒤에 보면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원순열이라고 해놓고 원이 아닌 도형들이 나와. 그래놓고 이름은 원순열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원순열을 그냥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라고 기억하시지 말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회전을 시켰을 때 중복이 발생하는 애들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원이든 사각형이든 걔가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또는 뭐 사다리꼴이든 아니면 뭐 정육각형이든 뭐든 간에 돌렸을 때 중복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탁자를 돌렸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 원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네 자리가 있다. 요 네 자리에 1번, 2번, 3번, 4번이 앉았다. 그런데 내가 얘를 한 칸씩 돌려서 네 자리가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앉으면 이 경우가 결국 똑같이 앉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똑같은 모양이 몇 개 나올까요? 4개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4개에 대한 배열은 4팩이고 중복이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4팩을 4로 나눈다라는 저게 나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사실 원순열을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요게 그냥 해결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가. 봐봐. 정사각형이니까 n-1팩에다가 n-1팩이 방금 원순열이었죠? 원순열에다가 4분의 n을 곱하래. 그리고 직사각형이니까 2분의 n을 곱하고 정삼각형이니까 3분의 n을 곱하래요. 근데 이게 또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우리가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각 변에 2명씩 앉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8명이 앉으니까 일단 앉는 건 몇 팩일 것이다? 8팩일 것이다. 그런데 얘는 그럼 중복이 몇 개 생길까? 4개 생기겠죠, 똑같이. 왜? 90도 돌릴 때마다 중복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4로 나누면 사실 저기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결과값이 만들어져요. 근데 뭐하러 외우냐고.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너네한테 이제 최대한 공식을 안 외우고 풀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원순열의 정의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회전을 시켰을 때 중복이 생긴 걸 우린 원순열이라고 하겠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런 순열이 있을 때 또는 이런 자리가 이런 탁자에 내가 학생들을 8명을 앉힐 건데 그 과정에서 중복이 안 생기게끔 하면 중복이 왜 생긴다? 회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 중복이 생긴다. 그럼 반대로 회전이 안 되게끔 하면 중복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중복이 없어지면 생각이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해. 그래서 중복이 생겨. 맞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자리에다가 1번이라는 학생을 고정시킬 거예요. 1번은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야만 해. 그러면 얘가 회전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돌아가는 탁자인데 내가 한 곳에 못을 박아. 그럼 얘가 돌아가냐고. 안 돌아가죠?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한 명을 한 자리를 고정시키면 걔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럼 몇 명만 배열하면 돼? 7명만 배열하면 되죠. 한 명을 고정시켰으니까. 맞죠? 한 명을 고정시켰으니까 7명만 배열하면 되지. 그럼 뭐가 된다? 얘에 대한 배열은 7팩이겠네요. 근데 잘 봐. 1번이 여기 앉았을 때랑 똑같은 자리들을 내가 한 번씩 지워볼게. 1번이 여기 앉은 경우와 어디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똑같은 거죠. 그치? 그 말은 여기 앉은 경우 똑같고 여기 앉은 경우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1번이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 앉는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몇 가지 가지수가 있겠다? 2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얘가 익숙해지면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 봐. 원순열이 이렇게 있고 네 자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1, 2, 3, 4를 적은 거랑 여기다가 1, 2, 3, 4 적은 거랑 여기다가 1, 2, 3, 4 여기다가 1, 2, 3, 4 적은 거에서 4개가 중복이 생기는 거죠. 맞지? 그러면 그 중복 중에 1이 여기 있는 것만 세면 중복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되죠? 다시 1, 2, 3, 4 있고 1이 여기 있을 때 있고 여기 있을 때 있고 여기 있을 때에서 중복이 4개야. 그쵸? 그래서 우린 4로 나눴지. 왜 나눈 거야? 그 4가지가 한 가지기 때문이야.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1이 여기 있는 것만 셀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나머지 3개 세, 안 세? 안 세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순위로 내가 1을 여기다가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답이 그냥 바로 3팩에서 끝나요. 이해가 n분의 n팩, 4분의 4팩이 아니라 4팩을 해놓고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1을 내가 여기다가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3팩해서 끝난다고. 근데 이게 꼭 1이어야 되느냐? 상관없어. 꼭 이 자리여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다 2를 고정시키겠다. 그래도 3팩이고 3을 고정시켜도 3팩이고요. 4를 고정시켜도 3팩이에요. 여기다 고정시켜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원순열이라는 건 회전시켰을 때 중복이 생기는 애들이고 우린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아무거나 하나를 아무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고 걔는 거기서 안 움직이는 애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원순열이 아닌 게 된다고요. 그냥 순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팩토리얼로 풀린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탁자가 복잡해지면 그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도 있지만 요 자리도 있다. 그래서 그 개수만 세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공식이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사실 경우의 수라는 게 아무리 백날 말로 떠들어도 잘 안 될 수 있거든? 한번 볼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앉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탁에 앉겠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 자리에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앉는 경우와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이웃하면 걔네들끼리 붙여서 하나로 묶어놓는 거고 이웃하지 않으면 남자애들 먼저 앉혀놓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애들 집어넣는 거고 이런 거 있었죠? 그치? 그치?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의자 문제에서 의자를 막 나열을 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앉힐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각자가 자기의 의자를 갖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라. 의자의 배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잘 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는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묶겠죠. 여학생 3명 하나로 묶겠죠? 그치? 그럼 여학생 3명 하나로 묶어서 한 명으로 만들었어. 그 과정에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게 3팩이 있었던 건 기억나시죠?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거. 그러면
그 여학생 3명을 내가 여기다가 고정시킬 거야.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야. 하나 고정시킨다 그랬죠. 하나 고정시켜. 그럼 뭐 하면 돼? 남학생 5명은 안 치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다? 얘네들 돌아가는 거 3팩 곱하기 남학생 5명 5팩 해서 답이에요. 뭔 느낌인지 이해가? 자꾸 8명 앉으니까 8개 의자 적어놓지 말고 그냥 각자가 자기의 의자를 들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겠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한다? 남학생들을 먼저 배치를 시켜놓고 그 안에 여학생들을 끼워 넣는다. 그럼 똑같이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고 남학생들 5명부터 앉힐 건데 그 남학생 5명이 앉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다가 막 의자를 먼저 배치를 시켜 놓으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냥 5명이 각각의 의자를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5명이 또 원순열이 되겠지. 이해돼? 뭔 소린지? 남자의 5명이 먼저 앉을 건데 그 5명이 원형 탁자에 앉으니까 원순열이 될 거라고 돌아가니까. 그럼 5명 중에 내가 남자 1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럼 남자 4명을 앉히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될 것이다? 4팩이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남자애들을 요렇게 앉혔다라고 하면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 한 명씩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원순열은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단순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왜냐면 도형이 너무 다양해. 뒤에 가면 입체 도형도 나와. 입체 도형도 다 외울래? 모든 입체 도형을? 못 외워요. 정 24면체 이런 것도 나와 나중에.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어요. 정 30면체도 나온 적이. 그러니까 이게 못 풀어. 공식으로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하나를 박아놓고 핀을 박아놓고 그게 뭐든 그게 어떤 자리든 상관없다. 그래서 핀을 하나 박아놓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닌 그냥 순열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배열을 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뭐도 나오냐면 밑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17번에 2번 말고 1번 보세요. 1번. 1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마주보는 경우의 수래. 그럼 저번 시간에 어떤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우린 특정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나오면 그 특정 조건부터 해결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나온 거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마주보고 앉히래. 근데 우리는 결국 지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는 원순열이고 그 원순열을 어떻게 시작을 한다? 아무나 한 명을 먼저 한 자리에 박아놓고 시작을 한다. 그럼 그걸 누구로 설정하면 되겠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앉혀놓으면 그 반대편 자리도 정해지겠죠? 그럼 몇 명만 배열하면 돼? 4명. 그러니까 답이 4팩이에요. 뭔 소린지 이해가? 이걸 일일이 셀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우리 원순열 하나를 박아놓고 갈 거고 그럼 그 맞은편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앉을 거고 근데 이 2개가 바뀌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니지. 왜? 반바퀴 돌리면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회전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회전을 생각하지 않게끔 하나를 박아놓는 거고 그럼 그 자리가 정해질 거고 그럼 나머지 4명만 양쪽에 배열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4팩이 답이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우의 수나 뒤에 가서 확통에서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할 텐데 그리고 내가 사실 1학년 때 지금 나한테 1학년 때 배운 학생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1학년 때도 항상 경우의 수 하면서 얘기하는 게 답지대로 푸는 거를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확통은 내가 질문을 받아주려고 하는 게 내가 푸는 거랑 답지가 푸는 거랑 조교가 푸는 거랑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푸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거든 내가. 정말 많은 문제를 풀거든. 지금도 사실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확통하고 약술도 하다 보니까 미적 빼고 모든 과목을 다 풀어. 너네는 뭐 하루에 50문제 숙제를 하겠지만 나는 5과목을 풀어.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3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요.
왜냐면 고3 문제는 몇 개월 안 풀면 진짜 다 까먹거든. 잘 안 풀려, 고3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푸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풀어봅니다. 그냥 너네 생각해봐. 똑같은 문제를 매년 푼다 생각해봐. 내가 개념 원리 처음 봤겠니 이거? 매년 봐요. 매년 봐요. 똑같이 또 푼다 생각해봐. 얼마나 지루해. 근데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참 안 믿기겠지만 수학을 좋아해. 수학이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겠지. 수학 강사를 하고 있겠지. 수학이 재밌어요. 그럼 나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싸우면 이제 냉전이 있을 거 아니야. 너네도 이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싸우면 바로 이렇게 하하호호 웃고 막 떠들지 않잖아. 가끔 뭐 나는 안 그렇긴 한데 와이프가 가끔 꼴 보기 싫다고 문을 쾅 닫아버려.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잖아. 짜증나잖아. 그러면 수업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시간이 잘 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 답지풀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고 너네가 푸는 게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풀었던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조교가 푸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고 가장 이제 보편화된 풀이를, 그러니까 많이 적용시킬 수 있는, 많은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풀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알려드리는 걸로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른 방식으로 풀고 싶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가져오세요. 이제 올해 고3 중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 맨날 이상한 풀을 갖고 와. 그럼 이거 맞나요?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그럼 다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해줄 테니까 그런 게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면 가져오세요. 아무튼 최대한 연구를 해서 좋은 풀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알려드리는 대로 푸세요. 그래서 영상을 자꾸 다 찍는 겁니다. 매번 수업마다 다 영상을 찍는 게,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튼 봅시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겠다. 그거를 찾아봐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10명 중에 누구든 상관없이 한 명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겠다. 그러면 몇 명만 배열하면 되고 9명만 배열하면 되고. 그런데 사실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다른 자리죠. 왜? 회전시켰을 때 얘가 얘로 가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또 다른 자리 있니? 이 자리? 얘는 얘가 일로 가잖아, 회전하면. 맞죠? 없죠? 그럼 곱하기 2 하면 끝이라고요. 앞에 봐봐. 앞에 오각형 공식 없잖아. 그럼 또 인터넷에 찾아볼 거야? 정오각형 원순열? 근데 그게 여기에 한 자리가 있을 때, 두 자리가 있을 때, 세 자리가 있을 때 다 달라지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 하지 마, 이거. 이렇게 답 쓰세요. 알겠죠? 9팩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최소한 5팩 정도는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데 그 이상은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쓰세요. 알겠죠? 채점할 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도 뭐 쉽게 풀 수 있어 보이니까 직사각형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직사각형만. 볼게요. 지금 여기에 10명이 앉겠다. 그럼 내가 아무나 한 명을 여기다가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뭐가 될 것이다? 9팩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다른 자리 볼게요. 이 자리와 이 자리 같아 달라? 다르죠. 하나. 그다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다르죠. 지금 아예 변 자체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다 다른 자리겠지?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몇 개다 총? 5개다. 끝. 알겠죠? 그럼 이거를 난 조금이라도 쉽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를 대칭이 되게끔 자르시면 돼요. 그럼 한쪽에 있는 자리가 이 숫자가 돼요. 대칭이 되게끔 자르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 정 N각형은 한 변에 있는 자리가 되겠죠? 대칭이 되게끔 자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직접 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세다 보면 익숙해져서 빠르게 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직접 세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원순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우의 수에서 색칠 문제 본 적 있죠? 경우의 수 색칠 문제. 근데 그 색칠 문제랑 이 색칠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 색칠 문제는 인접한 건 다른 색깔로 칠하겠다라는 색칠 문제였고, 이 색칠 문제는 그냥 4가지 색깔을 4가지 영역에 넣는다 해서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그냥 내 영역에 4가지 색깔을 칠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요 가운데는 아무리 돌려도 가만히 있는데 요 밖에 3개는 돌아가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면 결국 뭐야? 얘는 원순열이 아니고요. 요 밖에 3자리는 원순열이 되는 거죠. 맞지? 괜찮나요? 그러면 저 4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여기다 칠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3개가 남죠? 괜찮니? 3개가 남지? 그럼 그 3개를 여기다가 칠할 건데 무슨 순열이다? 원순열이다. 그럼 몇 팩? 하나 고정시켜놓고 2팩 해서 끝. 괜찮아? 다시 한 번 더. 얘는 지금 7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7개의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근데 딱 모양을 보면 요 가운데는 안 돌아가. 그냥 순열이야. 맞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순열이에요. 근데 요 나머지 6개의 영역은 돌아가니까 원순열인 겁니다. 그러면 7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왜 얘는 새느냐? 순열이니까, 원순열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 뭘 넣을지 정해야 되니까. 맞죠? 쉽게 말하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요 가운데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 거랑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거랑 구분이 안 가? 그럼 병원을 가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니까 얘는 세야 되는 거고, 요 6개의 색깔이 남았고, 근데 원순열이니까 몇 팩? 5팩 해서 끝.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입체도형이 나옵니다. 입체도형도 보고 갈게요. 그래서 개념 원리는 웬만하면 내가 많은 문제를 풀어주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추가 숙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보시면 입체도형인데, 입체도형도 결국 원순열이니까 나왔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죠? 맞지? 그러니까 밑면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밑면은 원순열이 아닌 거고, 그냥 순열인 거고, 옆면은 원순열인 거죠. 뭔 느낌인지 얘를 막 전개도를 그려서 해라라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지 마. 알겠지? 전개도를 못 그리는 상황도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입체 그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색깔이 총 5개니까 밑면에 칠하는 거 5가지가 있을 거고, 나머지 4개의 색깔은 돌아간다. 몇 팩? 3팩. 이렇게 하면 끝.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 넘어가기 전에 내 기억상으로 연습 문제에 잠깐 쭉 넘어가서 19번 잠깐 볼게요. 19번 쭉 넘어가서 연습 문제 19번이에요. 연습 문제 19번. 입체도형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쭉 넘기세요. 쭉. 연습 문제 마지막이에요. 연습 문제 19번 한번 볼게요. 보면 얘는 지금 팔면체인데 정팔면체는 아니에요. 맞죠? 그냥 팔면체야.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면 옆면은 돌아가죠. 윗면과 아랫면은 어때? 잘 봐. 내가 여기 빨간색을 칠하고 파란색을 칠한 거랑 파란색을 칠하고 빨간색을 칠한 거랑 구분이 될까? 돌리면 끝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 따로 원순열이고요. 옆면끼리 따로 원순열이니까 얘는 원순열 2개가 합쳐진 거예요. 맞지? 맞지? 그런데 잘 봐. 윗면과 옆면이 구분이 돼야 안 돼. 다시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8개의 색깔을 칠할 거야. 맞죠? 윗면에다가 뭔가 색깔을 칠할 거고 밑면에다가 뭔가 색깔을 칠할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옆면을 칠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그 다음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했어. 이거랑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한 게 구분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돌리면 얘로 가냐라는 소리예요. 안 가죠?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옆면 따로 원순열이고 위아랫면 따로 원순열이니까 일단 뭐부터? 8개의 색깔을 2과 6으로 나누는 것부터. 맞나요? 다시 일단 뭐다? 우리가 총 8개의 색깔이 있는데 그 8개의 색깔 중에 2개를 골라서 윗면과 아랫면에 칠하겠다. 그런데 윗면과 아랫면에 빨강, 파랑을 칠하는 거랑 파랑, 빨강을 칠하는 건 어차피 똑같다. 그러니까 배열은 셀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라고요. 따라왔어? 괜찮아?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6개의 색깔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 6개의 색깔을 옆면에다 칠할 건데 이것도 중요해. 우리가 여기다가 빨강을 이제 칠한 거고 여기다가 파랑을 칠한 거야. 위아래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위에 세면은 빨강과 붙어있는 세면이죠.
밑에 세면은 파란과 붙어있는 세면이지. 그럼 이제 위아래가 구분이 되죠.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다시 내가 여기다가 빨강과 노랑을 칠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노랑을 칠했어. 이거랑 내가 여기다가 노랑을 칠한 거랑 구분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옆면은 원순열인 거 맞는데 일단 위에 옆면 3개와 밑에 옆면 3개가 있어. 근데 위아래가 구분이 되냐는 거야. 구분이 된다고. 왜? 위에는 빨강과 붙어있는 애고 밑에는 파란과 붙어있는 애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또 뭐 해야 돼? 옆면에 칠할 6개의 색깔이 남았는데 위에 칠할 3개와 밑에 칠할 3개를 나눠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맞고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입체 도형이 웬만하면 나온다 보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정N면체가 나와. 보통은. 그래서 정N면체는 막 공식처럼 외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공식도 존재하고 정N면체는.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 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위아랫면 벌써 칠했고 옆면 6개를 칠할 건데 윗면과 아랫면이 구분이 된다 이제. 왜? 우리 위아래를 칠했으니까. 그러니까 6개의 색깔 중에 3개를 골라서 위에 3개를 칠하겠다. 근데 위에 3개는 뭐야? 원순열이죠. 위에 3개는 원순열이지. 그러니까 이팩이라고 쓰겠죠. 밑에 3개도 뭐야?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이팩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릴까? 분명히 윗면 따로 원순열이라고 했고 밑면 따로 원순열이라고 했으면 위에 3개 원순열이니까 이팩이고 밑에 3개 원순열이니까 이팩인데 왜 틀리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들아 사실 순열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해서 여태까지 넘어왔을 거야. 그리고 그래도 돼. 근데 순열이라는 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사실 순열이라는 건 관계성을 뜻해요. 관계성을 뜻해. 그래서 관계성이 변하면 다른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들으세요. 알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봐.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거든? 이렇게 2개의 순열은 다른 순열이지. 맞죠? 이 순열과 이 순열은 다른 순열이죠. 그치? 그냥 너네는 눈으로 보기에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여태까지 받아들여 왔을 거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순열인지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 2의 앞에 1이 있죠. 2의 뒤에 3이 있지. 근데 얘는 2의 앞에 1이 있어 없어? 없지. 2에 대한 관계성이 변했죠. 그러니까 다른 순열이 되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앞에 1이 있었고 뒤에 3이 있었어. 근데 앞에 있던 1이 사라졌어. 그럼 다른 가지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열인 거거든. 사실 순열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근데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그럼 봐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이제 틀렸는데 봐봐. 색깔을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초록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다가 뭐 무슨 색이 있어? 뭐 검은색 칠해볼게요. 그럼 내가 요 옆면, 밑에 옆면을 새길 거야? 그럼 내가 요 앞에 보이는 면을 한번 보세요. 이 앞에 보이는 면은 위에 무슨 색깔이 있어?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이 있죠? 밑에 무슨 색깔이 있어? 파란색이 있죠. 그럼 이 면은 노란색과 파란색에 끼어있는 면이지. 맞나요? 요 옆면 보세요. 옆면의 위에는 뭐가 있어? 초록색이 있죠. 밑에는 무슨 색이 있어? 파란색이 있죠. 그럼 이 옆면은 초록색과 파란색에 껴있는 면이죠. 그럼 이 면과 이 면은 같은 면이야, 다른 면이야? 다른 면이죠, 이제. 그러니까 관계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원순열이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앞에 거 원순열 해결하고 그 다음이 원순열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얘도 해결했으면 마지막 원순열이 원순열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자리가 칠해지면 칠해질수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점점 관계성들은 쌓여. 그럼 그게 원순열이 아니게 된다고요. 지금처럼. 됐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돼? 3팩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얘는 윗면과 아랫면에 들어갈 2개 고른 거고요. 얘는 위에 세면에 들어갈 3가지 색깔 고른 거고요.
그 다음 그걸 원순열로 채워 넣은 거고, 마지막 3개를 채워 넣으려고 봤더니 걔가 원래 원순열이었지만 윗면이 채워짐으로써 이제는 밑에 3면은 원순열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왜? 관계성이 쌓이면서 자리가 정해져 버린 거야. 앞에 자리는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는 자리, 옆에 자리는 초록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는 자리, 이렇게 자리에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렵죠. 제가 명렬쌤이 확통을 소개할 때 너네한테 어떻게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보통 어떻게 소개하냐면 미적보단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상이 미적이어서 그런 거지 확통이 마냥 쉽진 않아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는데 1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 대신 1단원이 제일 어렵고 2단원, 3단원 점점 쉬워져. 그리고 3단원은 그때 가서 내가 또 얘기하겠지만 3단원은 공식 몇 개 외우면 끝나. 진짜로 3단원은 공식 몇 개 외우면 끝나고요. 2단원은 1단원을 잘하면 돼요. 왜냐면 1단원 내용 가지고 2단원을 풀 거거든. 그러니까 1단원이 제일 어려워. 어려운 게 맞아. 알겠죠? 그래서 1단원은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풀어드리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육청 기출이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4점짜리고 그런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연습 문제, 실력업 문제는 웬만하면 같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실력업 문제는 웬만하면 같이 풀 거고 이제 스텝 1, 2는 숙제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다시 쭉 넘어가서 중복순열 볼 건데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얘들아. 어려운 거 끝났어. 원순열이 이제 가장 어렵고요.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쉽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그냥 공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식은 안 쓸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일단 봅시다. 중복순열의 정의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순열과의 차이점은 중복을 허용한다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뽑은 것 또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수이 5개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라고 적혀 있어. 내가 이 5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럼 가지수가 몇 개야? 5개죠. 그치? 근데 뽑은 다음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 또 뽑아. 그럼 또 가지수가 몇 개야? 5개죠. 그거를 총 3번 해. 그럼 가지수는 5의 세제곱이겠죠? 그게 중복순열이에요. 끝이야. 그거를 5, 얘가 이제 파이라고 읽는 애거든? 파이? 너네가 원래 쓰던 이 파이는 파이의 소문자, 이 파이는 파이의 대문자예요. 그래서 파이라고 읽는 건데 5파이 3이라는 건 그냥 쉽게 5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겠다. 그러니까 뽑은 건 계속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수가 뽑으면 뽑을수록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계속 뽑겠죠. 이게 내가 왜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너네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1학년 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에서 함수의 개수에서 1이 갈 수 있는 거 3개고 2도 3개고 3도 3개다 해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의 세제곱이다 배우죠. 그거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어, 중복순열은. 그래서 공식이 이런 게 있고 혹시나 저거에 대한 저 공식에 대한 연산이 나오면 푸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쓸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냥 곱배 법칙으로 풀 거니까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중간 거는 다 안 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보시면 4번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기명이라는 건 그냥 이름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보인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번 후보를 골랐으면 내 친구가 1번 후보를 못 고르는 거야? 아니, 다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서로의 영향이 없는 거지 똑같은 걸 또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에요. 2명의 후보가 있고 1번 후보가 있고 2번 후보가 있는데 각각의 사람이 1번 아니면 2번을 고를 거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2개씩 있다. 그러니까 답은 2의 6제곱이다 해서 끝이에요. 별거 없죠. 다 배웠던 거니까 중복순열이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밑에 문제들도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29번 한번 볼까요? 밑에 29번 29번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이 있고 걔네들을 1, 2, 3반에 편성을 할 거다. 근데 남학생은 홀수반, 여학생은 짝수반에 편성을 하겠다. 그래 놓고 각 반은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학생이 짝수반이니까 여학생들은 그냥 전부 다 2반에 집어넣으면 될 거고. 맞죠? 그럼 남학생들은 1반 아니면 3반에 선택지가 2개씩 있겠네? 그럼 누가 이제 1반에 들어간다고 해서 옆에 애가 1반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2에 5제곱이 되겠죠? 각각의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하나는 포함돼야 돼. 그럼 그 말은 1반에 전부 다 몰리면 안 되고 3반에 전부 다 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2-2에서 30이 답인 거야. 이해돼? 1반에 몰리는 경우와 3반에 몰리는 경우를 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식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얘들아 많이 어렵니? 많이 어려?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려워? 아니면 나랑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저번 시간에 솔직히 저번 시간에 안 온 사람 중에 영상 안 본 사람 솔직하게 없어? 다 봤어? 오, 믿을만 한 건가? 아무튼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거를 너네 다 알겠네? 아니지, 막 스킵하면서 봤지. 딴소리 하는 거 다 넘기고 막 2배속. 저번에 누가 2배속으로 보고 있길래 내가 그게 들리냐? 이랬는데 안 들린대. 그럼 왜 그렇게 보냐 했더니 그냥 칠판 보고 따라 쓴대. 그럼 2배속으로 딱 쓰면 이제 다 써 있잖아. 그러니까 멈추고 옮겨 쓰고 그다음 넘어가고. 내가 잔소리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너네가 나를 어색해하는 것처럼 사실 나도 굉장히 어색해. 굉장히 어색해. 내가 어색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는 장이 반응해. 그러니까 뭐 더러운 얘기가 아니야.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이 반응해.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 때는 항상 그 신학기 그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나서는 이제 괜찮아졌어.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가끔 그래요. 가끔 막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고3 개강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잖아. 나랑 그냥 지나다니면서 아 이런 애가 학원에 있구나 정도만 알고 아 저 선생님이 학원에 살아 있구나 정도만 알잖아. 그리고 내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그냥 지나다니면서 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학생은 아닌 것 같고 딱 봐도 학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조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고 아 선생님인가 보다.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제 그냥 나는 얼마나 그러겠어. 너네는 한 명이지만 나는 얼마나 그러겠어. 그래서 사실 저번 주 일요일부터 장염이 왔어요. 내가 생각보다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쌓는 거를 많이 힘들어해요. 원래 성격상.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너네 앞에 서가지고 막 우물쭈물거리고 목소리 막 쪼그러들고 그럴 순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막 내가 막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나는 수능 때 너무 긴장을 안 해서 영어 듣기 평가다 잤어요. 이번에 어떤 애가 이제 수능을 망쳤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본인이 보던 것보다 한 10점 넘게 떨어졌대. 나는 평소 보던 것보다 40점 넘게 떨어졌어요. 수능 때. 그 가장 큰 원인이 영어예요. 내가 영어 9월에 97점 받았고요. 그때는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었어. 그래서 1등급 컷이 보통 한 96점? 97점 정도였어요. 1등급 받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가 이제 좀 쉽게 나온 것도 있었고 지금보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9월에 97점 받았고 10월 모의고사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수능 때 영어 듣기만 3개를 틀렸어.
아직도 기억해. 3점이야. 2점, 2점, 3점이야. 그러니까 벌써 몇 점이 날라간 7점이 날라간 거야. 근데 1등 컷은 아무리 낮아봤자 96점이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눈을 딱 뜬 순간 4번이 흘러나오고 있어. 왜냐면 영어 듣기 평가 시작할 때 그 발라드 나오잖아. 그 클래식 나오잖아. 맞죠?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 하기 전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내가 긴장을 안 해. 엄마도 그걸 알아. 그래서 밥이랑 소불고기랑 김치 딱 이렇게 싸줬어. 그래갖고 소불고기랑 밥을 되게 열심히 잘 비벼 먹었어요. 자, 이렇게 덮밥처럼 해서 먹었어. 열심히 먹었어. 남들 막 김밥 먹고 죽 먹고 막 이래.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긴장해서. 난 긴장 하나도 안 했어, 그날. 국어 때 조금 긴장하고 수학은 되게 재밌게 풀었고 수학은 되게 재밌게 풀었고 그래서 30번 빼고 다 맞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밥 먹고 클래식 따서 자고 눈 뜨니까 4번. 눈 뜨자마자 1등급은 날라갔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 중복수능을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제일 잘 봤을 때 내가 수능을 다 맞은 적은 없고 보통 이제 그때 이제 400점 만점이었어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보통 39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수능 성적이.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애초에 나는 의대를 갈 생각이었고 그래서 의대 논술을 썼고 그 당시에 의대 논술은 3합 3 아니면 3합 4야. 근데 내 기준에서 수학이랑 탐구, 과탐은 무조건 1등급이 나와. 1년 내내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국어든 영어든 둘 중 하나가 1 아니면 2만 뜨면 어디든 일단 찔러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 한두 개 빼고는. 그랬지? 근데 이제 영어가 이미 2등급이야. 그때부터 멘탈이 박살이 난 거야. 내가 이제 영어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 나중에 또 막 얘기해 주겠지만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멘탈이 나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 탐구 보잖아. 생명 봤어요. 1번 틀렸어요. 아직도 기억나. 세포 문제고 미토콘드리아 문제야. 1번 틀렸어요. 아직도 기억하잖아.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감정이 막 그렇게 막 격한 사람이 아니거든? 영어 채점하고 생명 1번 긋자마자 울었어. 내가 진짜 막 감정이 그렇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생명 딱 1번 틀리자마자 울었어. 왜냐면 그래 영어? 그래 국어가 커버 쳐주겠지. 근데 탐구는 절대 안 되거든. 절대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탐구, 나한테 탐구는. 한번 물어봐. 내가 아가토스 다녔거든. 내가 아가토스를 다녔어. 그래서 원장님이랑 본 지 10년이 넘었어 지금. 학생 때부터 10년이 넘었는데 물어봐. 내가 생명이랑 화학을 봤거든. 화생을 봤거든. 내가 이제 생투를 보려다가 의대 때문에 생투를 보려다가 이제 계속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 생원으로 마지막에 바꿔서 봤거든. 근데 그럼에도 이제 1년 동안 거의 막 1등급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별로.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었어 항상. 탐구. 둘 중 하나가 1등급이면 하나가 2등급 뭐 이 정도? 그 정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생명 1등급이 틀렸으면 어떤 멘탈이었겠어. 근데 그 멘탈로 유전을 풀었겠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다음에 서사가 긴데 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못하니까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에 아무튼 그래도 막 긴장을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장염에 걸렸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괜찮아졌어요. 지금 이제 좀 약 먹고 하면서 괜찮아졌는데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너네도 힘든 거 알아. 저 선생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수업하고 이제 한번 해봐라, 한번 들어보겠다, 한번 내가 평가해보겠다 이런 마음인 건 알겠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어차피 계속 해야 될 거 얼른 친해지고 내가 이렇게 막 수업 끝나면 막 이렇게 막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와서 문제도 물어보시고요. 질문도 하시고. 알겠죠? 우리 빨리 친해져야 너네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나도 장염도 좀 낫고. 알겠죠? 그렇죠? 아무튼 봅시다. 몇 번이야? 이거 볼게요. 지금 이 모스부호가 이렇게 있고요. 1개 이상 4개 이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기호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1개를 쓴다라고 하면 그냥 점 아니면 짝대기를 쓰겠죠? 그러니까 2가지겠죠? 그치? 그럼 2개를 쓴다고 하면 이게 2개 있는 거니까 2의 제곱일 거고 2의 세제곱일 거고 2의 4제곱이겠죠? 그거 더 하시면 돼요. 됐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중복순열 문제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번인데 31번이 어려워서 보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바뀐 적이 있었냐면 지금 얘는 서로 다른 n개의 깃발이 일렬로 있고 그 n개의 깃발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리거나 해서 신호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럼 각각의 깃발마다 두 가지씩 있으니까 2의 n제곱 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고 그 2의 n제곱이 100 이상이다 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는데 얘가 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 n개가 아니라 n개 이하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야? n개가 일단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써서 신호를 보내도 되고 두 개만 써서 신호를 보내도 되고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앞에서 했던 것처럼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쌓여서 10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 단어 때문에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하로 바뀌어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에 이런 것도 너네가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 보시면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다. 걔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결국에 저번 시간에 했던 배수판별법에서 홀수는 요 1의 자리가 홀수인 거니까 여기다가 홀수를 박아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치? 그럼 홀수가 1과 3이니까 둘 중 하나 박아놓겠다. 두 자리다. 맞죠?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엔 각각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4, 4, 4, 2를 곱하시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숫자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건데 지금 맨 앞자리 같은 경우에는 0이 올 수 없죠? 맞지? 0이 올 수 없으니까 가지수는 5개일 거고 그 다음은 6개, 6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고 걔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큰 거를 찾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2300보다 큰 거니까 2, 3 있고 뒤에 뭐가 있는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니까 2, 4 있고 뒤에 있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무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무언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지금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다가는 남은 자리에다가 그냥 4 써서 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문제였다. 문제들은 굉장히 쉬우니까 중복순열 문제는 특히 더 쉬워요. 다 쉬우니까 원순열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중복순열은 좀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뭐 함수랑 섞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최단거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8번 보면 마무리죠. 중복순열이 끝나죠. 8번이. 8번 보시면 두 집합 XY가 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49일 때 얘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A가 갈 수 있는 거 N개, B가 갈 수 있는 거 N개 해서 이제 N이 7인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밑에 너네 혹시 1대1 함수의 개수 이런 거 기억나니? 괜찮아? 1대1 함수의 개수? 그냥 이제 하나 이어놓고 걔는 지우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그 개념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그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1번이랑 얘들아 11번이랑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 11번이랑 13번 한번 풀어볼래? 11번, 13번 11번, 13번 한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에서 앞에 말고 연습 문제에서 11번, 13번 없어? 프린트에 없니? 네, 프린트에 연습 문제를 안 뽑아드릴게요. 11번, 13번 잠깐 풀고 계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확통하고 미적 분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겹쳐서 못 듣고. 그러면 그 수토에서 해서 토요일 날이 문제인 거예요. 월금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 월금 분반해서 인원이 괜찮거든요? 월금 때 미적하잖아. 그러니까 미적을 수토에 듣고. 그럼 안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화목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월금부터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뭐가 달랐죠? 아, 남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 남는 게 없으면 1대1 대응. 네. 한번 볼까요? 11번? 보시면 지금 A, B가 내 귀퉁이에 앉지 않는다라는 특정 조건이 포함이 된 거니까 결국엔 A, B를 여기다 앉히겠죠.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거 원순열은 결국 아무거나 하나를 고정시키고 간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A를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B는 결국 여기 앉겠죠. 맞지? 그러면 요 네 개는 원순열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잘 봐. 그럼 요 자리는 A의 오른쪽에 있는 자리죠. 그리고 요 자리는 A의 왼쪽에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두 자리는 A와 붙어있는 자리. 이 두 자리는 B와 붙어있는 자리니까 이 네 자리는 그럼 이제 원순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4팩인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얘가 원순열인지 아닌, 얘 분명히 돌아가잖아. 그래서 헷갈리면 한번 따져보세요. 각각의 자리를. 얘가 A랑 붙어있는 자리, B랑 붙어있는 자리 구분이 되잖아. 맞죠? 그리고 사실 A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켰고 B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켰으면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고정을 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3번은 이제 혹시나 실수할까봐 얘가 지금 0, 1, 2, 3을 중복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자연수인데 몇 자리 자연수인지 안 정해줬으니까 한 자리부터 세셔야 돼요. 아까 우리 신호에서 n개 이하 쓰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한 자릿수는 1, 2, 3에서 3개인 거고 뭐 두 자릿수 세는 거고 세 자릿수 세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풀어보면 뭐 한 자릿수는 3개 있을 거고 두 자릿수는 맨 앞에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반대죠? 3 곱하기 4 해서 12개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자릿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4, 4, 16에 4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네 자릿수 보시면 네 자릿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4, 4, 16에 64에 3 곱하면 192인가요? 맞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100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100번째 숫자는 요 안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릿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러면 맨 앞에 자리가 1인 거 한번 보시면 뒤에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인데 여기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두 개 더하면 15일 거고 얘까지도 하면 63? 15 더하면 6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64 더하면 또 100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있겠구나. 100번째는. 맨 앞자리가 1인 4자리 자연수 중에 있겠구나. 라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0이 오는 거. 그 다음에 0이 오는 거는 4, 4, 16, 16개일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63에다가 16 더하면 79일 거고 그 다음에 또 1, 1이 되는 거. 또 16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95? 맞죠? 그럼 그 다음 16개 하면 또 안 될 거니까 여기가 2로 또 고정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또 그 안에서 이 0인 거 몇 개 있어? 4개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가 99일 거고 그럼 그 다음이니까 2, 1의 가장 작은 거 0, 0 이렇게 써주겠죠. 그래서 1의 0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랑은 좀 별개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건데 봐봐. 그냥 이거랑은 좀 별개긴 한데 너네 1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숫자가 999개죠. 그치? 맞죠? 또는 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의 숫자가 총 1000개겠죠? 0부터니까 1000개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다 더하면 1000개겠죠? 0부터 시작을 하면. 근데 그걸 한 자릿수가 뭐 0부터 9까지 해서 10개고 두 자릿수가 10부터 99까지 해서 몇 개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가 100부터 999까지 해서 몇 개니까 각각을 더해서 총 1000개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0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리고 자릿수가 안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을 1로 보는 게 아니라 0, 0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뒷자리가 1을 1로 보는 게 아니라 0, 0, 1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항상 자연수를 셀 때는 맨 앞자리가 0이 아니다라는 강박이 있잖아.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안 정해져 있죠? 맞지?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가 63개였지. 0을 포함하면 64개죠? 왜 64개겠냐고? 4, 4, 4 해서 64개인 거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가? 내가 얘를 가지고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다 구해서 지금처럼 구해서 63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 자리를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내가 세 자릿수까지 센다고 치면 맨 앞에가 0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쓰고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했을 때 64고 자연수니까 0만 빼서 63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0부터 999까지가 왜 1000개냐?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개예요. 왜?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0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0이 맨 앞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0이니까 1000개인 거야.
그러면 한 자릿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세 자릿수인데 한 자릿수 어디 갔냐? 그럼 한 자릿수는 0, 0, 1에 들어가 있겠지. 두 자릿수는 0, 2, 1에 뭐 들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을 맨 앞에 둘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한 번에 풀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또 이제 여러 번 쓰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그리고 문제에 나왔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제 나눠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